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한 폐렴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어저께 이제 좀 제 뉴스에서 우한 폐렴 발원지가 이제 대구 신천지냐 이런 얘기를 지금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대구가 지금 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서울, 그 다음에 안산, 수원, 용인에서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문재인이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대구에 가서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특별한 얘기는 나온 거는 없습니다만, 그저 정부 여당에서 이제 당청 회의를 하면서 홍남기인가 홍익평가 둘 중,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대구 봉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로 해명이 나온 게 무슨 내용이냐면,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이제 방역 확산을 봉쇄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지, 대구 지역 전체를 봉쇄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족했는지 계속 이제 민심이 여론이 좀 들끓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또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죠. 절대 지역을 봉쇄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2월 26일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지금 대구 특별재난지역 이상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군 경찰까지 투입하겠다. 이 결국은 봉쇄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꿀 거면서 어저께 바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이제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신에 결국은 이제 대구를 봉쇄하는 결론을 지금 내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오전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쭉 보다가, 지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은, 대구 지역 쪽으로, 이제 경북 지역 쪽으로 전차, 탱크들이 100여 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잡혔었다라고 이제 어느 기사에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기사가 삭제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확증은 할 수는 없는데, 결국 대구 특별재난지역 이상 강력 조치를 해서 군과 경찰까지 투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그 탱크의 이동 모습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군과 경찰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탱크까지 동원을 한다는 건 결국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중국에서 우한시를 봉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았었던 그것과 똑같은 지금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 중국이 처음에 했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중국에서도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우려를 하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진핑이가 별거 아니다 안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우한시를 봉쇄를 했는데, 우한시가 봉쇄를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유령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먹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소독약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거기서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수천 명이 이제 사망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대구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를 봉쇄하고 대구에 지금 대구와 신천지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건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차피 정부 여당이 4월달 총선을 앞두고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이 승산이 없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은 선거에 무관한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전략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까지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직까지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운동권 주사파 정권의 이제까지 행동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생각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 발원지가 이제 대구 신천지냐라고 해서 이제 그 채널 A죠? 채널 A 돌직구쇼에서도 이제 나왔어요. 대구 경북 봉쇄, 분노한 민심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도 정정하면서도 사과 한마디 안 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말이죠. 이제까지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라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탄핵에 당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정권 들어서는 무슨 사고가 났거나 무슨 누가 죽었거나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부정적인 일이 있었거나 말이죠. 대통령 측근에서 이상한 불미스러운 일, 부정한 사태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한마디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예, 그래서 이번 그 대구 봉쇄 실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정정을 하면서도 보통은 말이죠. 정정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발언이 잘못 전달이 돼서 유감이다라든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인데 절대로 사과를 안 해요. 이 정권은. 예. 어쨌든 본인들이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은 탐욕은 그 어느 정권보다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대구를 이제 좀비 양성소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이나 다른 그 언론 매체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특정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파 언론들에서는 비교적 균형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좌파 성향의 언론 매체들을 보면 오로지 지금 포커스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서 벌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 오로지 대구와 신천지로 지금 포커스를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래야 지금 신천지 쪽으로 포커스를 돌려야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초기 방역 실패, 즉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의 여론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대구와 신천지로 지금 그 시선을,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구 사는 게 죄인 것 같다. 정부가 대구 사람을 버렸네요. 대구 시민들에겐 큰 상처를 주는 말. 막으라는 중국인 입국은 안 막고, 이게 나라냐?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금 민심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탱크와 군과 경찰을 투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 현재 대구의 민심이 굉장히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과, 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겁을 먹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밀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지금 탱크를 지금 이동시킨 것이 아닌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원순이 중국 힘내라, 기운내라 이런 얘기를 한 동영상, 중국어로 만든 동영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우한폐렴이 발생했었을 때 박원순이 힘내라. 물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운내라고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한국은 지금 중국한테서부터 오히려 조롱을 받고 있고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박원순이의 동영상 내에는 중국의 고통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다, 나눠서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하자.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지금 거꾸로 한국 비행기가 중국에서 검역을 받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여론이 말이죠. 아마 이런 걸 예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여론이 오히려 한국에서 지금 오히려 이 폐렴의 발생지가 한국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입국하는 한국 비행기들을 전부 검역을 하고 그다음에 내리는 사람들 입국자들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지금 전부 검역 검색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아직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검색 검역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그 불균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박원순과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시장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중국의 일개 성의 성주인지 우리들은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도저히 저 사람들을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또 외교부의 강경화 외무부 장관인데 말이죠. 지금 그 외교부 장관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그 외국에 지금 파리인가요? 파리에 가서 지금 뭐 외국 회의에 인권 회의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그 이스라엘의 한국 비행기 한국 입국자들을 입국을 거부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강경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입국을 금지시키는데 왜 항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나무인이고 상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국에서 통하듯이 항의를 하면 상대방이 꼬리를 내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한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이 한국이 입국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중국 대사가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항의를 하면 이스라엘이 그걸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강경화가 유엔에서 뭐 잔뼈가 굵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애초부터 통역사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라는 건 뭐 통역하면서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통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지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에러죠.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제 이스라엘 입국 금지도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모리셔스라고, 아주 작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입국 금지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 입국 금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13쌍이 신혼부부들이 입국을 하려고 하다가, 모리셔스에서 이제 입국 금지를 시켰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파리에서 있는 인권 그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관련돼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한국 내의 특정 종교 때문에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도무지 그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인지 중국의 외교부 국장인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합니다. 당연히 말을 하려면 중국을 언급을 해야죠. 중국 언급 없이 한국 내 특정 종교 때문에 환자 수 폭증하고 있다라.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는 신천지, 대구 쪽으로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을 대구와 신천지를 몰고 가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좌파나 우파를 떠나서 이건 국익상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강경화는 문재인도 대통령에게 자격이 없지만 지금 강경화도 자격이 없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저께 있었는데 그 개그맨 박명수가 라디오 쇼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스크가 너무 비싸다 한마디 했다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만 국가가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그
SNS 상에서 박명수가 지금 온갖 그 대깨문들, 문재인의 그 지지자들의 악플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경화나 문재인이 현재 강경화나 문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지지를 한다라는 건 거의 사고의 회로가, 논리의 회로가 망가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인간이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나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봤으면 최소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인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는 것까지 하지 않는 게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잘했다, 잘못된 것까지도 잘했다,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정신병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지금 대깨문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과 그다음에 인터넷상 그다음에 여론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한국의 우한 폐렴 문제까지도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지금 틀고 있는,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수 조장혁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아직도 귓전에 맴도는데 그냥 선거 유세 문구였나 봅니다. 국가에 대한 섭섭함이 드는 이 기분이란 글을 올렸다. 이틀 만에 댓글 4,300개가 달렸다. 조장혁, 노래 이제 못 듣겠다. 대통령님 힘들게 일하시는데 공인으로서 위로의 말을 해달라. 일배냐라는 비난. 방송인 홍석천도 지난 2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미국 호주가 최근 2주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킨다는 내용의 뉴스를 공유하면서 반발 앞선 결정이 최고의 예방이다. 우리나라는 반발 늦는 기분이다라는 말을 올렸다가 현 정부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고 삭제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활발하게 정치 소신을 밝히던 연예인들이 우한 코로나 사태에는 침묵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재동이 같은 친구죠. 메르스 때 얼마나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깝죽됐다고 그랬죠. 깝죽되면서 얼마나 선동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다 침묵 지키고 있죠. 김재동이, 정우성이,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선동도 쉽게 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선동 쉽게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선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인물들, 비슷한 인물들이 나서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라는 걸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한 폐렴의 발원지는 대구 신천지가 아니고 중국의 우한입니다. 오늘도 우한 폐렴 방역에 고생하는 대한민국 의료진 모습과 대구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피곤에 쩔어서 지금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방역 요원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대구에서 지금 그 마스크를 받기 위해서 몰렸었던 사람들 중에 오히려 그 와중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지금 오히려 거기서 전염이 일어나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봤었을 때 8,000명인가 5만 명인가 때 봤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36만 4,651명입니다. 이 정도로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국민들의 감정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소나마 희망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